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핸드폰을 보고 계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15,000달러를 뚫었습니다. 한때 15,200달러 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4,000불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15,000달러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선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약간 기운을 되찾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종종 보여지곤 하는데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2020년도 말까지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이런저런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을 한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달러가 굉장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은 금값도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대선에 관련된 불안감은 이제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한편 네바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개표 중이며 개표를 완전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11월 12일까지 개표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지역 곳곳에서 이 부정선거들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트위터상에서 본 것만 해도 이미 여러 개가 되는데요. 올라오는 즉시 트위터에서는 또 삭제를 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민주당과 중공이 힘을 합쳐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악랄한 방법을 썼다라는 제보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표가 완전히 끝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들은 쉽게 승복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물론 제 채널은 정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깊숙하게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어떤 부정행위의 흔적들이 나왔었는지, 혹은 그런 증거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구절절히 다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은 양분된 상태다. 그래서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또 오늘 미국 내에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실업자 수가 또 발표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미국 증시, 과연 이런 상승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자, 한편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30억 달러어치의 자신의 주식을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자, 제프 베조스 외에도 아마존 내 내부자들, 이제 내부 경영진들 역시 엄청난 속도로 아마존 주식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 와중에 연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소식들 한 번씩 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2.0 입금 컨트랙트 주소가 공개된 후에 약 19,000여 개의 이더리움이 그쪽으로 입금이 됐다고 하는데요. 컨센서스 측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주소로 송금하지 마라. 만약에 이더리움을 직접 해당 주소에 송금한다면 트랜잭션 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송금을 한다라고 해서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자, 한편 비탈릭은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더리움 2.0에 스테이킹한 이더리움을 증권화할 수 있다. 단위는 비콘 체인 이더리움이 아닌 일종의 스테이킹 풀 내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는 출시는 12월 초에 될 예정이지만 사용할 준비가 바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죠. 완전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프로젝트들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의 0단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합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이더리움의 전체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확립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1단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샤딩 도입 단계, 2단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1.0과 같이 익숙한 상태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하는데, 1단계에서 2단계까지 가는데 2년 정도 걸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2.0이 완벽하게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 걸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과연 이더리움 투자자들에게도 그리고 이더리움 시세에도 이것이 중요한 영향을 끼칠까? 제가 봤을 때는 2.0이 출시만 된다 할지라도 굉장한 호응을 받으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높게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제가 뭘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의해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하락형 쐐기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전통 강자라고 볼 수 있는 라이트코인이 올해 말까지 힘을 좀 쓰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맥스에 소송이 걸린 후 이제 비트맥스의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KYC를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저도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암호화폐 소식을 매일같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맥스의 소송이 걸린 후로부터 그동안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올라온다라든지 한마디로 이 스캠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생태계가 조금은 더 건강해진 것은 아닌가, 이 비트맥스는 정말 악의 소굴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자, 나날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비트코인, 이번에는 러시아 거대 수력 발전 기업인 EN플러스가 암호화폐 채굴업 진출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기업이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하는 일은 흔치 않은 사례다. 시베리아의 4대 수력 발전소를 소유한 EN플러스는 국가 전력의 7%를 생산하고 있어 시장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등 여러 나라에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암호화폐 채굴에 발을 디디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비트코인 열풍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000 위에서 드디어 100일 넘게 유지를 하는 그런 쾌거를 거뒀는데요. 앞으로는 $10,000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으나 새로운 차트와 함께 보는 각 미 대선 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2년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비트코인은 385일 동안 상승하면서 총 9,225% 이상의 상승률을 거둔 바가 있고요.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비트코인은 399일 동안 상승하면서 3,000% 이상의 상승률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비트코인은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9,000%, 3,000%, 이번에는 1,000% 오를까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을 비교해봤을 때 과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수요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10,000% 올라주면 안 되겠니? 자, 근데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1,000%만 올라줘도 비트코인 1억은 넘겠네요. 가지아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이때다 싶어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다시 한번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렸는데요. 이번에는 825개를 새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지갑에서 네 번째로 큰 지갑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몽땅 움직였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가치가 $10억 상당이었었죠. 자, 근데 마침 미국 법무부가 정말 비슷한 시기에 다크웹, 실크로드에 묶여 있었던 $10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몰수했다라고 하네요. 비슷하죠? 숫자도 비슷합니다. 어제 움직였었던 비트코인은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매체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이거 이런 줄도 모르고 괜히 쫄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블룸버그 측에서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정보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전에는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했었던 금융 저널리스트 트레이시 엘로웨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보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의 강세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꿨다라는 것인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이제 투기 대상이 아니며 결제에 이용되거나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꿈이나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장난으로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랑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이 또 한 명 나타났네요. 이어서 추가로 블룸버그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장기 강세 국면을 향해 나가고 있다. 지금의 비트코인은 울타리 안에 갇힌 성난 황소와 같다. 이 조만간에 이 울타리를 때려 부시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주식 등 전통 투자 자산과의 상관관계에서 벗어나 장기 강세장을 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10,000 선에서 형성됐었던 비트코인 저항은 2021년 $20,000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성난 황소 가지아를 외쳐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고 이 박모씨나 유모씨, 비트코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황소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림도 없죠. 그냥 뿔로 받아가지고 날려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분석들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장 강력한 저항선으로 간주가 되는 것은 $16,200 부근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5,000달러 이상에서 안착을 먼저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비트코인은 다음 저항선까지 쭉쭉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는데, 자, 최근에 비트코인 보시면은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바로 불 페넌트였다. 이렇게 확실한 불 페넌트는 없었다라고 여러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 분석가 크립토랜드는 이 불 페넌트의 컨셉을 여기에 적용을 하면서 전체 비트코인 지금까지의 움직임이 하나의 거대한 불 페넌트를 형성을 했었고, 이 거대한 불 페넌트는 상방으로 깨고 나와가지고 목적지 달러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전세계 수많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흥분하고 있을 때 한간에서는 주의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5,000달러를 넘었지만은 조금 과열되는 양상도 보여주고 있다.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15,0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됐었던 것은 2018년도 1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2년이 넘는 길고 긴 여정 끝에 다시 한번 15,000달러 위로 올라온 비트코인. 여기서 몇천 달러만 더 올라가면은 전고점 갱신이에요. 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과매수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비트코인이 15,000달러 근처에 다가가게 되자 비트코인 강세장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강세장이 시작된다, 몇천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가 고점인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러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과거와 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프랙탈을 보시면은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11,500달러까지 하강 후 거기서부터 올라가게 될 수 있다라는 예측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슷하긴 해요. 마찬가지로 유명 분석가 테디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결국은 11,700달러를 다시 테스트하게 될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명 분석가인 칼리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만 달러까지 한 번에 오르거나 11,5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라. 나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좀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인 15,000달러 언저리가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8,800달러까지도 쭉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떡상을 꿈꾸며 광기에 휘말리게 되면은 점점 그 구간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욕심 절대 부리지 마시고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당연히 투자 조언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탐욕 단계입니다. 이상하죠? 비트코인이 15,00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아직도 탐욕이야? 그 이유는 바로 아직까지 새로운 이 지표가 갱신이 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갱신되게 되고 나면은 극단적 탐욕으로 한꺼번에 기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주말 동안의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까요? 비트코인에 다가오는 미래에 큰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린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시청료를 줘버리고야 말겠어 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 가꾸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불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